338페이지 7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이 자진신고가 천주교의 고해성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리니언시 제도라고 인터넷 치보면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자진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밑에 시행령을 보면 법 1호에 보면 제6조 1항에 따른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줍니다. 조사 시작되고 나면 50% 깎아줍니다. 가번에 보면 자진신고 위반 행위가 이러이러한 거에 해당될 것 굉장히 많죠. 지금 법조문 28조 2항, 2호, 3호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는 보면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또는 감경 안 해주는 게 더 암기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60일 이내 미신고, 60일 이내 미신고. 지금 만약에 60일에서 이게 30일로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아지겠죠. 여기저기 다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60일 이내 미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그 외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그 외 자료 미제출, 이 세 개가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대표적인 게 거짓신고한 경우예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신고하면 둘 중에 먼저 그 나번에 보니까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이렇게 돼 있죠. 거짓신고는 매수인, 매도인, 예를 들면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이 유리하고요. 업계약서를 적으면 매수인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다운계약서는 매수인은 원치 않는데 매도인이 그렇게 안 하면 계약 안 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면 나중에 먼저 자진신고를 해버리면 최초로 한 사람, 매수인만 면제되고 매도인은 과태료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번에 보면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이러면 면제해 줍니다. 다 똑같은데 2번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50%만 감경해 줍니다. 가는 똑같고요. 맨 밑에 나는 보면 신고관청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그 다음에 339페이지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그 다음에 2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1년에 4번이나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조그마한 물건도 아니고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문제의 자진신고에 관련된 그 문제 없나요? 자진신고 몇 번에 있어요? 자진신고 8번. 8번에 5번이 답이죠?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입니다. 오늘 문제 8번에 5번.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에는 4번째는 해도 이제 면제 감경 안 해준다. 자진신고 해도.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봤고요. 이제 다음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이게 작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따라서 작년까지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이니까 부동산은 뭐예요? 아까 건축물도 해당됐죠? 사실은 부동산 등입니다. 즉 입주권, 분양권도 이제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아까 외국인 용어 정의는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350페이지, 351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라고 되어 있죠. 등.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건축물, 토지, 입주권, 분양권이 신고 대상이다. 임목, 광업재단, 공양재단은 신고 대상 아니죠?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제3조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한다. 3조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매매는 제외하고 그 다음 교환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매매는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매매도. 매매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다고요. 안 하면 아까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매매는. 그 매매는 그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번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일반 규정이 아니고 외국인 특례잖아요. 특별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안 한다고요. 근데 외국인은 특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것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매매는 특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반 규정에 의해서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60일 안에 했으면 또다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 그 뜻이라고. 가로 안에 있는 그 법 3조 1항을 제외한다 이 말은 아예 부동산거래 신고 자체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매매계약인 경우.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죠. 외국인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합니다. 우리 앞에 암기 프린트 37번에 2번 좀 전에도 봤습니다. 37번에 2번. 37번에 2번 밑줄 치놓으세요. 37번에 60일 나와 있잖아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등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는 42번에 5번, 6번에 있습니다. 42번, 5번, 6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42번. 42번이 지금 6개월이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42번 찾아봤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42번에 있는 6개월 전부 다 한번 읽어라도 보시라고요. 읽어보는 데는 뭐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럼 나올 때마다 읽어보면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암기 과목이에요. 숫자는 이걸 왜 5개월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6개월이냐 이렇게 이해 좀 시켜봐라.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암기는 어떻게 되냐?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암기는. 과목의 특성이 다르다고요. 민법 같은 거는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고 가벌, 병정 이런 사례 중심이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과목의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숫자는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6개월 이거는.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벌칙도 암기해야지 왜 90만 원 아니고 1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과태료인지 이해시켜봐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형 법정주의 법조문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42번, 5번, 6번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352페이지 3번 계속 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됐으면 6월 이내에, 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된 경우에
우리 박세리 양 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이 법상 판례에 의하면. 그러면 6개월 이내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허가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인 토지. 조금 전에 신고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인데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토지만 허가받는다고요. 건축물이나 입주권,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 이거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군문자야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냐고요? 군문자야 27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27번 군문자야 같이 시작. 예, 군문자야 네 군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네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근데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요. 신고는 신고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가는 미리 허가 안 받으면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무효다. 계약의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하면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353 동그라미 3번에. 그리고 이 허가를 위반하면 동그라미 4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거기에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다만 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앞에 우리 법 3조 1항에 의해서 부동산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옛날에 작년에 이게 법이 통폐합되기 전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었냐 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앞에 아까 신고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거래 신고한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 이름이 똑같잖아요. 조금 이따 허가구역이 나오는데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뒤에 나오는 허가구역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을 해야 돼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되죠. 그렇게 한번 허가를 일반 규정에 의해서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 번, 두 번씩이나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2년에 2천만 원, 그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에 있어요. 55번,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돼. 19번이 2년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30, 그 공시지가 100분의 3,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이거는 일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외국인 특례가 아닌 조금 있으면 나와요. 허가구역. 거기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요. 밑줄 좀 치놓으세요. 그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다 정리해놨잖아요. 지금 55번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오늘 55번도 한번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써보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한번 읽으라도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맨 밑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등의 관리입니다. 353 맨 밑에 신고 관청은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12번, 13번 찾아서 밑줄 칠까요? 45번에 12번, 13번
밑줄 치십시오. 12번에 보니까 외국인 취득 신고사항, 허가사항을 매 분기가 몇 개월이 3개월이 1분기죠?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모아가지고 1개월이니까 4월 말까지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5월 말까지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이 통계로 3개월마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등. 좀 전에 외국인 허가구역은 군문자야 딱 4군데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일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허가구역 요거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지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거기서 허가받아야 돼요. 또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외국인 토지 취득은 딱 정해져 있죠. 군문자야. 그건 해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360페이지 허가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자, 책에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좀 어렵죠. 이게 공법에 있던 내용이니까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토지에 대한 토지 투기가 성행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입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토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장관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의사가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5년 동안이 아니라 지정은 5년 이내,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재지정할 때는 재지정의 경우에는 다시 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 장관이 지정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처음 지정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죠? 재지정이면 이게 허가구역을 지정내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집값이, 땅값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허가구역이 돼 있으면.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니까 재지정하려면 더 기간이 연장되는 거니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장관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동일한 시도, 같은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해서 투기가 성행하는 경우는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아니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장관이 지정을 하면 공고를 합니다. 지정 공고.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를 하고 나서 통지를 합니다. 장관은 통지를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하는데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됐으면 그 지정된 범위라든지 그 5만 분의 1의 축척이라든지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지를 하면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죠. 허가권자.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지만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역시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왜냐하면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려면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허가구역인데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까? 기각합니까? 뭘 해요? 각하죠, 각하. 각하라는 거는 등기법에 보면 절대적 각하 사유,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등기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각하라는 건 아예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또 뉴스 듣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생중계 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중지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했더라고.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건 심사 대상이 아니니까 뭐 다툴 여지, 다툼이, 이게 또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으니까 아예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수리 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각이라는 거는 심사해보고 인용할 수 없는 걸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등기소장에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시장군수구청장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를 생각하면 되겠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시험에는 15일간 공고하고 7일 이상 열람하도록 한다. 이렇게 반대로 숫자하면 X라고요. 공법에 그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과거 공법에 있을 때.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와서는 뭐 70주, 7일 이상 공고니까 70주, 15일 이상 공고 이렇게 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70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7일 이상 공고라고 15일 이상 공고 이렇게 시험에 냈다고 반대로 숫자 이걸 앞뒤 바꿔가지고 이런 거는 뭐 단순히 암기해야지 이거 뭐 논리적으로 공법도 사실은 거의 암기 과목이죠. 공법도 일부 체계 뭐 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숫자 같은 거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민법도 사실은 암기 과목이에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법 과목은 거의 다 암기 과목이라고 하고 있어요. 민법도 수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적 사고력 없어도 돼요. 그냥 단순히 암기해도 된다고. 법 전공 안 해도 법 전공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별 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법 공부는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거 공고도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이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이거 공고를 2번 하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이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역시 지정을 하고 나면 공고하고요.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역시 5일 후 효력 발생하겠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통지를 하는데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똑같아요. 이 절차는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하도록 하는 게 똑같습니다. 오늘 문제에 몇 번에 있나요? 오늘 문제에 5번? 5번 있어요. 예, 지정 절차나 해제 절차나 똑같습니다. 모든 결정 절차와 변경 절차가 사실 똑같아요.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좀 더 추가된다고 했죠. 재지정만 의견 청취고 해제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똑같아요. 축소 지정, 해제, 재지정, 심의 거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더 규제를 오랫동안 연장하는 거니까 의견 청취,
그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좀 투기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는 게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요? 떨어지는 게, 땅값 떨어지는 게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왜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요. 여론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약간 투기가 되는 게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의견을 들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재지정할 때만. 더 규제를 오랫동안 하는 거니까. 그 재지정만 의견 청취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건 똑같아요. 해제, 축소, 재지정, 점지정 다 거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가 다 옛날에 공법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작년에 처음 출제됐잖아요. 옛날에 공법 10년간 기출문제를 제가 다 분석해서 지금 여기 문제 내드린 거예요.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우리 41번에 7번 찾아보세요. 41번에 7번 5년에 41번에 7번 밑줄 치시고요. 5년 이내라고. 옛날에 5년 동안 하면 X라고요. 무조건 5년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 판교 이런 데 보면 3년 동안 지정을 했었어요. 주로. 그 다음에 거기 361페이지 맨 밑에 7일 이상 공고 이거 암기 프린트 39번에 15번 찾아가지고 밑줄 치세요. 너무 깨끗하게 프린트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다음에 도저히 못 보면 한 번 더 드리면 되잖아요. 39번에 15번 찾았습니까? 밑줄 치시라고. 39번에 15번. 또 15일에도 보면 있겠네요. 그 15일에는 49번에도 있죠. 49번에 5번 프린트, 암기 프린트 49번에 5번도 찾아서 밑줄 치세요. 이 프린트가 2장이지만 중복된다고. 왜냐면 15일로 정리해놓고 또 7일로 정리해놓고 이러니까 2번 나오는 거잖아요. 15일에도 나오고 7일에도 나오니까. 이런 숫자들이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기출문제에. 자, 그 다음에 362페이지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66 허가관청.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 366.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 지상권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약도 허가받아야 되니까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된다. 유상이면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절차. 그럼 허가 절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고요. 그 다음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는다. 지상권도 허가받아야 된다. 예약도 허가받기 때문에 가등기 허가받아야 된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같은 거는 본등기 할 때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등기도 받아야 된다. 그럼 허가 절차는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당사자가 이제 허가 신청을 하면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한다. 허가 신청은 어디다가 해요? 허가관청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민을 한 후에 법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 8조에는 15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봐도 15일이 맞습니다. 15일 이내에 고민을 한 후 실수요성이 있어야 허가를 내줍니다. 3가지 중에 하나의 처분을 합니다. 허가 처분을 해서 허가증을 내주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하거나 이 셋 중에 선매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팔라고 맘먹었으니까 개인, 사인, 개인들한테 앞서서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선매 협의권을 주는 거예요. 먼저 살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강제로 수용하는 건 아니죠. 선매 협의가 안 되면 끝이에요. 협의가 안 되면 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의 조치를 해야 되고, 이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다음날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나올 걸 미리 다 보는 건데, 만약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에 1월 다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매수 가격은 감정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오늘 문제 있나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고, 다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항상 공법에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요. 예를 들면 그 농지법에서도 공법에 농사 안 지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주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돼요. 팔라고 해도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때도 공시지가고요. 주변 시세가 더 낮으면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 항상 공법에서. 국가 공공기관이 비싼 가격을 사진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처벌받아요. 자기들 개인. 그 국가 공공기관은 그런 게 많거든요. 비싸게 사고 뒤로 리베이트 받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시세는 싼데 비싸게 사주고 뒤로 리베이트 받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무조건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이에요. 이 국가 공공기관이 사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허가증을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어요. 뒤에, 지금 우리 책에 뒤에 있는 걸 미리 다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주거용, 복지시설, 편익시설, 대체토지 취득 2년입니다. 의무기간이. 예를 들어서 허가구간에 있는 농지 사면 2년 안에는 못 팔아요. 2년 동안 의무기간 동안 농사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4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사자가 들어가니까 사업용 토지는 4년.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기타 규정 없는 것은 5년입니다. 그 의무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한다고요.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한다. 이행하라고, 사용하라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라고.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거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입니다.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인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까지도 공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방치하면 10% 다 부과하고요. 임대하면 7%, 변경하면 5%를 부과합니다. 기타는 7%입니다. 구체적 기준까지도 공법시험에 나왔어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기간 동안.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작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이제 이행을 했어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이행을 했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해야 됩니다. 이행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는데 작년 기출문제에 부과된 것도 받으면 안 된다. 이행을 하면. X죠? 이미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되고 세금도 나 마찬가지잖아요.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되죠.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작년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통지, 선매 절차는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그러면 선매 절차를 보면 허가 신청이 있으면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선매협의 대상 이거는 선매협의 대상 토지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이거는 국가공공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래서 선매 아까 여기 내놔 이거 똑같아요. 이게 선매 여기 15일 이내에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당신 토지는 선매협의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허가나 불허가를 할 수 없고 선매협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통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먼저 살 사람을 지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먼저 사고 싶어 한다. 이렇게 통지를 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선매자 지정을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 시험에 불성립되면 선매협의가 성립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허가하여야 한다, 불허가하여야 한다, X입니다. 선매협의가 불성립돼도 허가, 불허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매협의가 불성립됐기 때문에 허가해야 된다 또는 불허가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불성립되면 투기 목적이고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줄 거고 실수요성이면 허가 내주겠죠. 그래서 선매협의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선매가격은 뭐라고 했어요? 선매가격은 먼저 살 수 있는 가격은 시세대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세가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시세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거의 시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감정가격,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8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허가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 면적의 표 밑에 보면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를 하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그 기준에 따릅니다. 오늘 문제에도 있죠. 이 박스 안에 있는 숫자 암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이 있고 주상공록,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 미지정, 미지정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도시지역 밖에서 기타,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이 기준면적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이 기준면적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 상노미 200제곱미터 초과, 066, 660 초과 허가받아야 된다. 녹차 T100, 100제곱미터 초과, 믹식축구, 미간지구 9, 90제곱미터 초과, 기농한 임백천, 임야가 1000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받아야 되고 농지는 500, 기타는 250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 오늘 애들이 문제 답이 문제 오늘 몇 번 있나요? 6번에 5번이죠?
미지정만 맞고요. 나머지 주거는 200이 아니고 주거 18, 180제곱미터, 상놈이, 상업이 200이죠. 이런 숫자, 이게 공법 기출문제였다고요, 이게. 그러면 공법에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기출문제를 검토해서 그 유사하게 내요. 똑같이는 안 내지만 그 비슷하게 내기 때문에 이 면적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369, 허가 기준은 실수요성이다. 그 다음에 371, 이걸 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토지용 목적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이 있어야 허가 내준다. 자, 그 다음에 372페이지, 협의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간주. 국가 지자체 생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공공기관 22개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373, 국유재산도 역시 이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지적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협의가 성립된 걸로 보니까 역시 국유재산도 이런 거는 국가 공공기관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게 주된 취지가 뭐예요? 이게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국가 공공기관이 투기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 배제 규정 373, 이것도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수용이라든지 경매, 그 다음에 그게 4번에 보면 박스 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나머지 보면 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받은 거, 뭐 채비지, 보류지 이런 거 당연히 허가 안 받아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그 13번에 보면은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13번. 그 다음에 17번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374,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받은 것으로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376, 377페이지까지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이의신청 1개월 이내 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매수청구 1개월 이내 할 수 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매제도입니다. 384페이지 선매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선매는 38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시험에 공법시험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X로 나왔어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공익사업용 토지, 주로 공익사업용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선매 절차, 거기 칠판에 다 적어 놓은 거고요. 386페이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감정가격. 그 다음에 387페이지 위반시 제재인데 취소, 그 동그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박스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 취소할 때도 청문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죠. 취소 3개. 여기도 취소는 청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위반 2년 이하의 진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아까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구분했었잖아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위반하면 군문자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389페이지 지가 동향조사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